반갑습니다. 시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되게 사실은 많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국어에 국한해서 먼저 교육과정 개편 국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조기 개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수업의 장점이나 제 수업을 들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사진이고요. 안경 벗은 게 낫나요? 쓴 게 낫나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부끄러운 양력들이고요. 먼저 이제 수능 국어 무엇이 달라지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장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학이랑 이제 가장 크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강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2018 교육과정 개정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은 여기 오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시면 수능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액면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강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개편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회귀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간 변화됐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자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요 체제예요. 독서랑 문학이랑 큰 양대 산맥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이드 디시 느낌으로 선택,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죠. 요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요 체제로 1학년이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09년생 아이들은 아마 요 체제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이제 양대 산맥이 독서랑 문학이 있었고 이렇게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요. 문학이 단독적으로 빠졌고 화법과 언어가 묶였고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 묶였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딱 보셨을 때 여기서 화법과 언어는 언어와 매체에서 다른 말로 문법이죠. 화법과 문법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독서와 작문, 화법과 작문에서 작문과 독서가 묶인 거죠. 그럼 아까는 되게 큰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독서가 요 안으로 묶였어요. 그럼 요것만 딱 보셨을 때 어떤 영역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어제 설명했는데 어제는 약간 좀 모르셨는데 여기 다 아시네요. 맞습니다. 문학이 단독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문학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수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문학이 변별력에서 가장 큰 영역이었고요. 또 문학 안에서도 소설 안에서도 현대소설 파트가 작년에 가장 큰 변별 요소였어요. 요즘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수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죠. 딱 봐도 일단 기하가 빠집니다. 그리고 문이과가 완벽하게 통합이 돼요, 이제. 사실은 요즘에 문이과가 이제 통합한다고 했지만은 이 선택 영역 때문에 결국에는 문이과가 은근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뀝니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요. 영어 절평이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쵸? 지금보다는 되게 농도가 되게 얕아질 겁니다. 연해질 거예요.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결국에는 그럼 수능에서 이제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은 아마 국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강사여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어가 가장 큰 변별력 있는 앞으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수학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만 이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학의 영역이 상당히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내신을 또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내신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준으로 이제 내신이랑은 좀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만 가지고. 일단 원래 제가 작년 설명회까지만 했을 때도 이제 상대평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중학교 때. 근데 문제는 가장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이랑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의구심이 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애기 A등급이었는데 왜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이 나오죠? 근데 그 A등급이요. 네, 3등급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등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등급까지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상대평가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A등급이 그 1등급이 아닙니다, 어머니.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요렇게 작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현재 내신 9등급인데 오른쪽 보시면 5등급으로 바뀝니다. 5등급으로 바뀌면 그냥 얼추 계산만 했을 때도 10%까지가 지금 1등급이에요. 현재 1등급은 4%인 거 아시죠?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친구가 진짜 1등급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원점수를 포기해라. 1점으로 가르겠다. 요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웬만한 학교에 전부 다 적용을 시키겠다. 네. 학교 내신 1등급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수능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수능 안에서도요, 국어가, 네, 상당한 변별력을 차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것들은 약간 입시 정보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국어 공부를 그럼 도대체 이번 이제 조기 개강반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보시면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1학기 중간 기말을 봅니다. 보면 이제 7월 초까지 봐요. 여름방학을 하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적게는 4주, 많게는 6주 정도가 좀 됩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2학기가 오죠. 2학기 중간 기말을 봅니다. 보면은요. 이제 겨울방학이 좀 있죠. 길게는 이제 8주에서 9주까지도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번 11월, 12월 말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14주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주 동안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1학년 때는 14주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예비고일 이제 수업을 보통 이제 6월 달부터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한 4, 5년 정도 예비고일 수업을 했었는데 뭐 현실적인 얘기지만 6월, 7월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3까지 가면요. 거의 안정적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예비고일 조기 개강반에 들어온다라는 아이 자체가 이미 국어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욕심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3월이나 6월이나 9월쯤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정시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맞잖아요. 내신하다 끝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 시기에 한번 꼭 설명회를 하고 싶어서 센터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마지막 시점이다. 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고전문학이랑 독서를 제가 이번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네. 왜 요 컨셉으로 잡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일 핫한 그 파트는 현대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작년 고3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렸던 게 이제 현대소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학이 결정됐고, 네. 그것 때문에 최저학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비고1 친구들한테는 현대소설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거를 이번 7주 동안 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그 부분이 이제 고전이랑 독서입니다. 아마 고전이랑 독서는 예전보단 쉬워졌지만 어려웠던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전 시간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진짜 제가 설명에 한 1시간만 주시면 제가 너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중학교 문제예요. 얼핏 보시면 시간 드리고 한번 어머니 아버님 한번 풀게 해드리고 싶은데
선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솔직히 국어 문제인지 한국사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쵸? 이 노래가 불리던 초기에는 주로 귀족층이 즐겼다. 이런 거 고르시면 이제 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문제예요. 학교 수업이랑요. 자습서 평가 문제를 열심히 풀면요. 그리고 네, 전날에 열심히 외우면 A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로 옵니다. 국어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강사지만 요 지금 작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학원에서도 합니다. 자서에도 있어요. 보시면 발문을 보시면 가의 화자가 그럼 여기 화자를 먼저 찾아야겠죠. 현재의 태도와 정서를 바탕으로 그럼 여기 화자 1차적으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노래를 지었다고 할 때 가장 이질적인 거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질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이질적이라는 뜻을 몰라요. 아, 그쵸. 이 이질적인 거를 모르니까요.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질적이라고.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과 이질적인 뜻을 모르니까 그게 개그인지 모르고 그냥 벙쪄 있는 아이들과 요즘 현실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1번, 2번 선지를 보시면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처음 보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화자 찾아야 되고요. 여기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물론 시험 대비 때 해줍니다. 연기작품, 외부작품 얘들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고등국어가 그리고 고등국어 안에서도 고전시가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따끈따끈하게 10월 그 둘째 주에 봤던 고등학교 1학년 10월 학력평가 이렇게 고전작품이 나왔었고요. 아이들이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고전작품을 워낙 어려워하니까 그냥 읽기도 싫어요. 여기 한문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아예 여기까지 노농 여기까지 못 읽겠어요. 이래요. 그냥 바로.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목동 지역에서 이제 출제됐던 고전 작품에서 외부 작품이 출제됐던 교과서에 있는 작품 말고요. 외부 작품, 고전 작품이 출제됐던 걸 가져와 봤어요. 아실 겁니다. 그쵸? 고등학교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만큼 외부 작품 고전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제작 교재고요. 한번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과학기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 진짜 많은데 과학기술은 진짜 많이 쉬워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왜냐하면 독서 변별력을 좀 줄인다고 해가지고 독서는 많이 쉬워진 추세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90% 아이들이 과학기술 제일 어려워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거는. 근데 이제 과거 준비했거나 이공계에 좀 특화된 친구들은 과학기술이 술술 읽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에서도 이제 독서 영역이 세문항이나 탑5 중에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 10월 학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문항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갔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보기만 봐도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어머님들 봐도 어렵죠. 딱 봐도 풀기 싫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또 비슷합니다. 내신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한 80% 학교가 과학기술 독서 지문을 외부 작품으로 출제를 합니다. 물론 내신 대비 때 해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냐면 학교에서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거 그냥 글자만 살짝 바꿔내거든요. 원래 문제에서. 근데도 틀려와요. 네, 원리 자체를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학기술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커리큘럼은 한번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제 마지막 이제 요거 이제 저희 콘텐츠는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주간 솔비치라는 것은 요즘 이제 고3, 고2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간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 예비 뭐 고1 아이들, 그다음 고2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주간지를 한번 풀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컨셉 자체는 말 그대로 주간 솔비치입니다. 한 주간 국어의 전반적인 전체 영역을 다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미니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 문법, 그다음 문학, 독서 안에서도 과학, 뭐 인문사회 다 이렇게 전체 영역을 다 다룰 수 있게 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솔비크고 연구소에서.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거 풀어야겠다.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거 풀어야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근데 그 100명 넘는 인원을요. 월요일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검사하려니까요. 제 삶이 없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너 이거 월요일 거 풀었니? 월요일 거 풀었니?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국어의 전체적인 영역을 벼락치기라도 할 수 있게 네. 그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검사하는 이제 몫은 저희 몫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컨셉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시조입니다. 요 시조가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특히 남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제 파트 중에 시조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죠? 고전 파트 중에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오면서 외부 작품이 1번, 2번 선지로 배치돼 있던 거 보셨죠? 저는 시작 자체를 이 시조를 싫어하게 되면 국어 자체를 전반적으로 싫어하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시조 수업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요. 황진이랑 서경덕이랑 썸 타는 과정. 요즘 MZ 스타일로. 아이들이 재밌어요. 선생님 오늘 시조 수업 안 해주세요? 이 얘기만 들으러 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야 너는 왜 서경덕이 왜 안 들이댔다고 생각해? 전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시조 수업을 저는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요 작품들을 공부하고 가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에서 외부 작품, 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수월하게 읽히고요. 또 수월하게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시조 수업을 좀 미리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복수 테스트도 매주 봅니다, 저희는. 봐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요 얘기 하려고 왔어요, 사실은. 아까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들은 죄도 없고요. 아이들은 크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게 바뀐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머니와 아버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바뀌었구나 정도지. 나머지는 저희 강사들 몫입니다.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기 개강반도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랑 그다음에 독서 중에 과학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저희 몫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게 이제 아이들 몫이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랑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죠? 이 시대인재라는 브랜드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국어 전문학원이나 소수정의 가장 그 단과나 대형 단과가 취약한 점이 관리와 그쵸? 개개인들의 이제 아이들의 복습 체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제가 수업이 6시부터 9시인데 9시 이후에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봐줄 생각입니다. 물론 비대면으로도 제가 관리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당일 복습이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어머님들 아시죠? 얘들아 복습해 하면 복습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복습을 그럼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일날 수업한 내용을요. 눈으로 보라면 안 봐요. 안 봐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게 하면 애들이 또 풀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풀고 오답까지 해서 인증을 저한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 과정들입니다. 당일 과제 제출 확인. 그래서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복습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오답인데요. 이 오답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할 줄 몰라요. 특히 국어 오답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당일 과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안 보내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톡을 수신을 합니다, 제가. 하고 나서 단톡방에 공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비고1 아이들이 있는 단톡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기개강반 자체는 아무래도 자기가 국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느 정도는 있고 물론 떠밀려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고 관심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오늘 12시 전에 냈네? 그럼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 카톡 보고 일어나서 해요. 선생님 새벽 1시인데
늦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보내요. 어찌됐든 보내요. 약간 경쟁 심리 유도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제가 과제를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오답이라는 것 자체가요. 딱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아이들이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무조건 첫 시간에 요 얘기를 하거든요. 오답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틀린 이유가 있고요. 맞은 선지가 있고 이건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린 선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요거 두 개는 잘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2번을 골라서 죄송합니다. 자, 2번을 골라서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네. 그럼 아이들이 이 5번이 맞은 근거와 이유는 아주 잘 찾아요. 또 하나, 틀린 선지. 이 2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근거도 되게 잘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틀린 이유는 그냥 선생님 좀 졸았어요. 문제를 잘못 봤어요.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인 이유예요. 그런 이유는 공부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 틀린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을 골라서 틀렸잖아요. 반대로 2번이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번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쓰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처음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풀었던 것들을 다시 복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2번 선지를 왜 맞았다고 생각했지? 왜 맞다고 생각했지? 그거를 생각하는 사고 흐름 자체를 고통스러워요. 거기까지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 남학생이에요. 얘. 이름이 좀 중성적인데 윤서가 남학생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친구도 이 오답 작업을 한 7주에서 한 10주 정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문자로 제가 점수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제가 높은 거 맞나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했던 친구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잡고 가니까 7주 만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4, 5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오답을 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오답이에요. 틀린 이유, 선지, 정답 선지 다 하죠. 원래 안 했어요, 애들이. 근데 이걸 저는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키고, 의미 없는 오답은 시간 낭비고, 그래서 의미 있는 오답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틀린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남학생도 꼼꼼해질 수 있다라는 점. 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인 관계로 이 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아이들 할애해가지고요. 좀 꼼꼼하게 관리를 추가적으로 1시간 정도 더 할 예정이고요. 너무나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제가 관리가 필요 없는 친구는 없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제가 네, 9시 이후에 10시까지 좀 남겨가지고 개개인별로 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마지막 네,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